네, 여러분들 화성학 7주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다뤘던 텐션과 그 다음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트 도미넌트와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서브스티튜트 도미넌트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내용을 이제 중간고사가 이 안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마 어떤 학생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쉬운 학생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이제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어렵거나 잘 몰랐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제대로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저번 주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었죠. 텐션이란 건 이제 화음의 확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있는데, 이제 텐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 톤을 제외한 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스케일을 예로 들었을 때 C 메이저 스케일을 예로 들었을 때 1도, 3도, 5도, 7도를 제외한 나머지 텐션들, 이것들을 나머지 음들, 이것들을 우리가 텐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C 메이저 스케일을 모두 3도로 쌓았더니 이런 음들이 나오는데, 코드톤을 제외한, 이제 코드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코드의 구성음이고 코드의 색깔을 정해주는 음들이죠. 그 네 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을 이제 우리가 텐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보이드 노트라는 것도 있죠. 어보이드 노트는 메이저 스케일,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이 모두들이 모두 달라요. 또 마이너 스케일도 모두 다르고, 마이너 스케일에서 파생되는 얼터드 혹은 뭐 디미니시 스케일,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텐션이 달라요. 텐션도 다르고 어보이드 노트도 다르고. 그럼 어보이드 노트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간단하게 말로만 했었는데 한번 소리를 직접 들어볼게요.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사용 가능한 텐션은 9하고 9과 13이 있어요. 어보이드 노트는 11, 즉 파가 되겠죠. 이게 왜 어보이드 노트냐면은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지금 들리는 보이싱이 코드톤과 9과 13 텐션음을 같이 연주된 거예요. 연주한 그런 보이싱이고, 그럼 여기 어보이드 노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소리가 약간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죠? 그쵸? 이 11음이 들어감으로써 코드의 성격이 굉장히 흐려지거나 혹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죠. 자, 그래서 텐션 중에서도 이런 11 같은 거는 이제 어보이드 노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좀 꺼려하는, 항상 사용을 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필요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보이드 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예제 2-4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코드를 3도씩 쌓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텐션들이 구해지는지 이제 그 예제가 잘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표 2-2와 표 2-3 사용 가능한 텐션별 사용 가능한 경우의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잘 돼 있는데요.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메이저 7을 제외하고 여기 보면은 메이저 3화음, 트라이어드가 3화음이란 뜻이죠.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 어거먼트 트라이어드,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서스포 트라이어드를 제외하고 이제 그 밑에 코드들을 쭉 한번 볼 건데요. 자, 서스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연주해 봤을 거예요. C 서스포라는 것은 도, 파, 솔, 요 세 음으로 구성된 코드죠. 이 서스포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네 번째 음을, 즉 도에서 보이싱에 넣은 그런 코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드 구성음의 네 번째 음이 들어간 것이죠. 어떤 스케일에. 근데 이 서스포 같은 경우는 3도를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서스포 코드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텐션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보이드 노트라고 얘기하는 11, 즉 네 번째 음인 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메이저 6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메이저 6 코드의 일반적으로 가능한 텐션은 7도와 9도가 있고, 다이아토닉일 때 사용 가능한 텐션은 샵 1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이아토닉일 때 가능한 텐션이라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샵 11이 들어간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디안을 보면 되겠죠. 리디안이라는 그런 모드를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 가능한 텐션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 6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C 마이너 6 혹은 뭐 F 마이너 6 이런 코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마이너 6 코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즈 마이너 스케일을 사용하죠.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란 일반적으로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는 이런 내추럴 마이너와 똑같아요. 그렇지만 클래식에서 사용하는 내추럴 마이너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상행할 때는 재즈 마이너와 똑같지만 하행할 때는 음들이 몇 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상행과 내추럴 마이너의 상행과 하행을 똑같이 만든 그런 스케일이 재즈 마이너라는 스케일이고요. 보통 이제 마이너 6에서는 재즈 마이너 스케일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텐션이 메이저 7, 즉 C 마이너 메이저 7 그리고 9과 11이라는 텐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악보를 봤을 때 만약에 C 마이너 6나 C 마이너 메이저 7이 있으면은 똑같은 재즈 마이너라는 스케일을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방금 다뤘던 이제 메이저 7 코드가 있었고, 여기 나오죠. C 마이너 메이저 7.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텐션은 9, 11, 13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마이너 6와 C 마이너 메이저 7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예외인 경우가 물론 있어요. C 마이너 메이저 7이 예를 들어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사용할 때
마이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는 거의 다 재즈 마이너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 7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텐션은 11이 있고 다이아토닉일 때 가능한 텐션 9, 그 다음에 예외적인 텐션은 13. 도리안 모드일 때, 도리안 모드의 1 마이너 7일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 있는데 C 마이너 7으로 시작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의 전체적인 모드가 재즈 마이너나 하모닉 마이너가 아닌, 혹은 다른 뭐 멜로딕 마이너가 아닌 도리안 모드로 사용된 곡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도리안 모드가 사용될 때는 9, 11, 13 모두 텐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 7 플랫 5. 마이너 7 플랫 5는 기본적으로 로크리안 스케일과 로크리안 모드와 로크리안 플랫 9이라는 두 가지 모드를 보통 사용해요. 자, 네, 로크리안 모드를 기본으로 생각하면은 로크리안 모드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죠. 어떤 메이저 스케일이 있으면은 그 메이저 스케일의 7번째 모드가 이제 로크리안이잖아요. 근데 로크리안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텐션이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1357 코드톤이 있고 그 후에 3도씩 쌓아서 스케일 음들을 3도씩 쌓아 보았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소리가 약간 뭔가 약간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나머지는 괜찮은데. 자,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어보이드 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다이아토닉일 때 가능한 텐션이란 얘기, 여기 9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9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기 지금 표기가 이 플랫 9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아주 이쁜 보이싱의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도미넌트, 그 다음에 디미니시, 이 나머지 코드들은 천천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도미넌트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우선 도미넌트 7에 도미넌트 7, 도미넌트 7 서스4 예외적인 텐션 한번 봅시다. 플랫 9, 샵 9, 플랫 5, 플랫 13이 있어요. 자, 플랫 9, 샵 9, 플랫 13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 혹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플랫 5가 들어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얼터드 스케일을 사용할 경우예요. 얼터드 스케일은 이런 음으로 구성된 스케일이죠.
그런 컬러를 가진 것이 얼터드 스케일인데요. 얼터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얼터드 스케일과 디미니시 7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 강의를 한번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할 건데요. 우선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에 48페이지에 보면은 다이아토닉 텐션, 온음계적 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정된 음계에서 사용 가능한 다이아토닉 텐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이제 판별이 됩니다. 다이아토닉 음으로만 구성되고 각 코드 톤으로부터 장 구도의 음정 관계. 그러면은 자 여기 코드 심벌들을 한 번씩 잘 봐주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잘못 설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이너 코드가 있는데 그게 도리안을 모드로 했을 때는 도리안 모드를 기본으로 했을 때는 사용 가능한 텐션이 9과 11,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가 어보이드 노트가 13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소리를 이제 다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거 봐서 그리고 루트가 상행하는 걸 봐서 C 메이저 스케일을 다 3도씩 쌓았을 때 그 루트에서 시작하는 1도 메이저,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을 다 3도씩 쌓아 올리고 거기에 따른 텐션과 어보이드 노트가 표시가 된 이제 그런 표이죠. 예제 2-7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어보이드 노트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C 메이저 7은 아까 우리가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 11 음이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을 기본으로 했을 때 1도 메이저 7은 텐션이 사용 가능한 텐션이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는 11이 돼요. 자, 그러면 2도 마이너 7 한번 봅시다. 텐션은 9과 11,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는 13이 되고요. 자, 한 번씩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우선 2도 마이너 7, 예제에서는 D 마이너 7의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9을 포함한 소리, 이게 11까지 포함한 소리예요. 그러면 어보이드 노트라는 13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어보이드 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도 마이너 7 사용 가능한 텐션은 11이 있고 9과 13이 어보이드 노트라고 그러는데 자, 왜 그런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코드톤 이게 9이에요. 그죠?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나오죠? 혹은 13도 한번 들어볼까요?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11은 어떨까요? 아까 같이 이제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않죠? 자, 그럼 4 major 7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죠. 코드톤과
중요하죠. 어보이드 노트가 없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런 것들은 리디안 모드의 특징이죠. 어보이드 노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도 7 믹서 리디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오도 7이니까 G7이 될 것이고, 사용 가능한 텐션이 9과 13, 그 다음에 어보이드 노트가 11이 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텐션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9 괜찮죠? 13까지 소리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보이드 노트만 코드 톤과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확실히 이건 좀 부딪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번에는 6도 마이너 7 한번 볼게요. 6도 마이너 7에 사용 가능한 텐션은 9과 11이 있고 어보이드 노트로는 13이 있어요. 9 소리 괜찮죠? 그 다음에 11 같이 괜찮죠? 그러면은 13 한번 들어봅시다. 좀 부딪힌 소리가 나죠? 그러면 7도 마이너 7 플랫 5를 한번 봅시다. 사용 가능한 텐션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13과 플랫 13이 있고 어보이드 노트라는 플랫 9이 있겠죠. 이건 아까 우리가 소리가 들어봤었고 나머지 음들은 다 소리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텐션은 9과 13으로 표시하고 어떤 텐션은 플랫 9과 플랫 13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음정 관계, 루트와 음정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음 관계면은 우리가 보통 플랫을 붙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 9이면 단 2도, 루트와의 관계가 단 2도가 되고 플랫 13인 경우에는 루트와의 관계가 단 6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플랫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3도에서 3도 마이너스 7에서 보면은 아까 텐션을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이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적으려면 어보이드 노트가 플랫 9, 플랫 13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3도의 루트와 그 9과의 관계가 반음이기 때문에 플랫 9이 되고 6도 같은 경우는 그 13 같은 경우도 단 6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루트에서 플랫 13으로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9페이지에 보면은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화음 진행에 사용된 화음과 그러니까 다음에 화음 진행에 사용된 화음과 텐션의 명칭을 표시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잘 풀 줄 안다면 아마 중간고사의 텐션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처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우선 처음 거는 잘 나와 있고 그 다음 거는 우선 루트를 보면은 D죠. 그 다음에 코드의 색깔을 들어보니까 코드 톤을 먼저 따져보니까 5도는 없지만 3도, 7도인 것으로 봐서 D-7이고 텐션은 9과 11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이렇게 명칭을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선은 G-7 플랫 5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플랫 13.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흔하지 않은 경우에 앞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 사용이 되어진 텐션이 샵9과 샵9인데 내추럴 9이죠. 내추럴 9과 플랫 13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한번 봅시다. 우선은 E7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코드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루트 3도 그 다음에 7도가 들어가 있고 텐션으로는 샵9과 플랫 13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이제 특히 이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로크리안 내추럴 9이라는 모드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중간부터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스케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기말고사 때에도 이것과 이제 비슷한 문제를 낼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책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이오니안, 로크리안, 아이오니안부터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이것들에서만 문제를 낼 거예요. 믹솔리디안, 플랫9, 샵9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문제를 낼 거고요. 그러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오선지를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A7 플랫 9 이라는 코드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선 믹솔리디안 플랫 9은 나중에 내기로 했으니까 좀 더 쉬운 걸 찾아봅시다. G7 9 13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모드를 그리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그러면 믹솔리디안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 코드 스케일을 적고 여기서 이제 텐션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건데 자 텐션 9 그 다음에 이 음은 텐션 13이 되고 어보이드 노트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총 한 7문제 정도 우선 여기서는 7문제 정도 낼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이나 옆에다가 오선지가 또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모드를 적고 모드 이름을 적고 그 음표 밑에다가 텐션을 표기해 주면 됩니다. 어보이드 노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검은식으로 칠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여기서는 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이아토닉 하모니 지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텐션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마크 마이너스 7 플랫 5 뭐 로크리안만 사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거의 모든 내용을 방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금 더 이거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챕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에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챕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도를 나가긴 할 건데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7주차의 숙제는 그리고 네, 요 69페이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저번 시간에 예제와 함께 주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익스텐디 도미넌트 그다음에 서브스티튜트 도미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 3주차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92페이지, 9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거는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로의 연결과 수식을 위한 도미넌트 펑션 하모니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은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미넌트, 즉 세븐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세컨더리니까 뭔가 뭐 두 번째 혹은 프라이머리, 즉 가장 메인이 되는 그 키 안에 있는 도미넌트 코드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이해를 하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은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로의 연결과 수식을 위한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화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로의 연결과 수식을 위한 것이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인데 어떤 다이아토닉 코드로의 연결이 되냐면은 자, 우선 C 우리가 보통 알듯이 보통 251 해결이 되는 코드는 보통 5, 7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1 메이저 7으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 5, 7은 이 1 메이저 7은 이 5, 7으로부터 꾸밈을 받기 때문에 그 이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 메이저 7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 그러면 여기 예제에 나와 있지만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그 다음에 4도 메이저 7, 그 다음에 5도 7,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7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7도 마이너 7 플랫 5는 왜 안 되나요? 우선 C 메이저에서 예를 들게요. 7도 마이너 7은 B 마이너 7 플랫 5가 되죠. 근데 이것에 만약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존재한다면은 F 샵 7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루트가 다이아토닉 음들이어야 돼요. 즉 다이아토닉 음들이라는 것은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F 샵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스케일이 없는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 마이너 7 플랫 5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화음의 근음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의 코드의 특징은 화음의 근음이 다이아토닉이고 한 개 이상의 논 다이아토닉 음을 포함하는 논 다이아토닉 구조이고 다이아토닉 화음으로 해결하는 종속적인 다이아토닉 화음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한 개 이상의 논 다이아토닉 음을 포함하는 논 다이아토닉 구조이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논 한 개 이상의 논 다이아토닉이라는 것은, 논 다이아토닉 음을 포함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토닉이라는 것은 그 키 안에 있는 음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스케일의 곡이 있다면은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음들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이아토닉 하모니, 즉 다이아토닉 화성이라는 것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C, D 마이너 7, C 메이저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7, A 마이너 7, B 마이너 7 플랫 5. 그럼 여기서 93페이지 하단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정리한 것에 논 다이아토닉 음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음들이 아닌 다른 음들이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93페이지에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5-3을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은 2도 마이너 7으로 해결되는 A7,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A7인 경우에는 도샵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도샵은 다이아토닉 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없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제 3도에 대한 5도 7인 B7을 보면은 D샵과 F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나머지 예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숙제로 했던 내용이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간고사 문제로 나올 것이냐면은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를 여러분이 주로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9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여기 예제 5-5에 보면은 1도에 대한 5도 7,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5도 7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믹솔리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2도에 대한 5도 7은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되는 것이고요. 3도에 대한 5도 7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는 것이고요. 4도에 대한 것은 그냥 믹솔리디안이 되고 5도에 대한 5도 7도 믹솔리디안, 6도에 대한 5도 7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얼터드 혹은 플랫 9 샵 9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 다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시험을 내도록 할 거예요. (101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101페이지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어떤 조에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 플랫조 처음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숙제를 다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만약에 D 플랫조에 6도에 대한 5도 7이다. 그러면 먼저 6도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6 마이너 7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낮은 음자리표는 굳이 생각 안 하고 높은 음자리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5도 7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E 플랫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특이하게도 D 플랫조하고 A 조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C와 A 플랫 이 두 개 키에서 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각 항목마다 지시된 조표를 기입한 후 분석 표기로 지시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구성원과 하원 표기 그리고 코드 스케일을 기입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네, 여기 첫 번째 예제가 잘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도에 대한 오도 7은 우리가 아까 94페이지에서 예제를 봤을 때 믹솔리디안 플랫 설틴이 사용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코드 스케일을 쫙 적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고 어보이드 노트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여기는 S4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텐션 플랫 9 텐션 플랫 9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또 텐션 플랫 13이라고 돼 있었죠. 자, 근데 여기 이거 좀 틀렸는데 텐션 플랫 9이고 그냥 텐션 9이죠. 이게 책이 좀 틀렸는데 텐션 9과 텐션 플랫 13 그러면은 94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그쵸?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쓰인 플랫 13이 쓰이는 게 바로 2도에 대한 오도 7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도에 대한 오도 7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쓰인다고 돼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바로 3도에 대한 오도 7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F 메이저 키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앞에 조표에 플랫을 하나 붙여줘야겠죠. B에다가. 그러면은 3도에 대한 오도 7 우선은 F 메이저에서 3도는 E 마이너예요. A 마이너가 되겠죠. A 마이너 7 그럼 여기에 대한 오도 7이기 때문에 E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코드톤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랫 9 그 다음에 플랫 13 그 다음에 어보이 노트 이렇게 되겠죠. 자, 94페이지와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102페이지를 94페이지와 대조해서 한 번만 다시 풀어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Extended Dominant 7이죠. 자, Extended Dominant 7은 우선은 112페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화성을 분석하는 문제가 있어요. 1번에. 근데 우선은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이제 기말고사 때 할 거예요. 그 대신 요 3번 문제 같이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거를 지금 이제 내려고 예상 중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요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는 화성 진행의 시작이 강박, 약박 모두 가능해요. 강박, 약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가 있으면은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강이라는 것은 strong, 그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weak, 중강약은 소문자 strong,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strong weak, 강약, 중강약이 되는 것인데 어디서든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박, 약박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럼 예제 5-17 한번 봅시다. 보면은 G 메이저 키인 것을 알 수 있고 F 샵 7, B7, E7, A7 이렇게 해서 C 메이저 7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보이싱인데요. 네, 이거는 좀 약간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를 많이 이제 우겨는 예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제인데요. 예제 5-17. 굉장히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우리가 연주곡을 특히 연주하다 보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는 옛날 모타운 음악에서도 조금 찾아볼 수 있고 혹은 80년대 팝 음악 중에서도 두비 브라더스나 뭐 샤카칸, 뭐 스티비 언더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음악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인데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는 각 도미넌트 코드가 한 개 이상의 논 다이아토닉을 음을 포함하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똑같죠. 화성적으로는 논 다이아토닉 기능이에요. 즉 어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처럼 어디로 해결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연속적인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코드 진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도미넌트 코드로 계속 연결되는 코드 진행인데 어떤 화성에서 토닉 혹은 서브 도미넌트 혹은 도미넌트처럼 뭔가 어떤 어디로 해결되거나 연결될 때 꾸며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또 공통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 각 화음의 근음은 루트는 다이아토닉 음들이에요. 즉 F 샵, B, E, A, D, G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G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는 다 다이아토닉 음들이에요. 화음에 대응하는 코드 스케일은 논 다이아토닉으로 모두 이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또 다른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코드로의 해결을 기대한다. 이거는 여기 105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결을 기대한다. 이거는 약간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곡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5-18에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진행은 연속적인 도미넌트의 연결이 마지막에 C 메이저 7으로 해결되는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예제들을 다 자세하게 소리를 들어봤었죠. 월츠폴 데뷔가 가장 대표적인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를 잘 보여주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좋은 예제를 뽑았는데요. 자,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조어는 상관없이 모두 믹솔리드하는 코드 스케일로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113페이지 2번을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문제를 다른 키로 제가 낼 예정인데요. 자, 우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어떤 것인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은 키가 보면은 조표를 보면은 E 플랫 키죠. 그러면 E 플랫 음들을 한번 쫙 적어봅시다.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 있는 음들을 쫙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미넌트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루트를 봤더니 여기는 2, 5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요 세 개의 코드가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요 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다 이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음, 3도 7이 되겠죠? 근데 가로를 치는 이유는 다이아토닉 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요거를 표기한 후에 여기 2, 5 이렇게 화성은 분석은 내가 그냥 지금 했는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표기하는 방법은 그 106페이지에 예제 5-19 그 다음에 예제 5-20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예제 5-21 요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굳이 따로 참고할 예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코드 진행해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를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하나 나오죠. 자, 또 메이저 7 옆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하나 나와요. 2도에 대한 5도 7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와 그 다음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아서 이렇게 요 두 가지만 표기를 하는 코드 진행의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화살표까지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기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로마 숫자를 써야 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비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뭐를 정리하면 여기서 사용 가능한 모드를 적으면 돼요. 자, 여기는 믹솔리디안이죠. 여기도 믹솔리디안이고 여기도 믹솔리디안. 자, 아까 우리가 2도에 대한 5도 7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죠? 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아까 94페이지였죠? 94페이지에 가면은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푼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간고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잘 보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고 이 문제들을 실제로 진짜로 이해하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사실 써먹을 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음악 이론만 잘 안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귀로 한번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주차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8주차에는 예고했던 대로 이제 중간고사를 우리가 다룰 건데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substitute dominant하고 extended substitute dominant를 이제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내용까지 하면은 지금 다시 보니까 중간고사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중간고사는 extended dominant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substitute dominant 그다음에 extended 그다음에 modal interchange 마이너에서 나오는 것과 뭐 메이저 이런 것들은 다 좀 이제 나중에 다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사실 이번 학기의 목표가 마이너 하모니까지긴 했는데 네, 가능할 거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진도를 다 못 나가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만약에 진도가 조금 느려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8주차에 중간고사를 쉽게 이제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7주차 영상이 나간 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있는 학생은 네, 최대한 빨리 답글로 이제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보다는 답글로 달아주는 게 제가 더 빨리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답글을 꼭 달아주길 바라고 8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가 PDF로 우리가 예정한 시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한은 그날 월요일 밤 11시까지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제출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중간고사는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도 당연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또 한 주간 이제 고생 많았고요. 네, 아무쪼록 여태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한 주가 이제 그런 영상이 이제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